코칭 심리 측정의 이해와 활용 16장 원형 코칭. 코칭에서 통제가 발달되는 것을 돕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코칭에서 통제권을 확보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행동하는 것, 그리고 훈련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서의 영향력이 발달되는 것과 본인의 직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코칭 관계의 표면적 구조에서 심층적 구조로의 초점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코치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이고, 두 번째 변화는 고객에 대한 변화인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코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코치와 고객으로 하여금 코칭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에 대해 보다 열린 반응을 할 수 있게 해주며 인지, 선택, 행동에 영향을 주는 미묘한 요인들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해주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중요한 영향을 미치도록 도와줍니다. 이 장은 변화의 여정을 결정짓는 경험과 행동의 원형 패턴을 원형 연습 모델을 바탕으로 살펴보는 것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모델을 이용할 것이며 모델이 제공하는 사항, 그리고 코치의 전문성 발달과 고객과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1. 원형 코칭의 이해. 코치로서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과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코치는 고객을 찾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무엇이 도움이 되고 무엇이 방해되는지를 판별하고 새로운 행동 양식을 구성하고 성공을 위해 필요한 구조와 구성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더 심층적으로 말하면 우리 코치의 목표는 고객으로 하여금 스스로 배움과 발달 과정을 시작하고 조율하고 유지하고 계속해서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으로 하여금 본인에 대해서 파악하는 능력을 차츰 기르도록 하는 법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코치와 고객은 경험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심층적 구조를 여유 있게 살펴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코치는 고객으로 하여금 주변 세상과 유기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키워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도를 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코치는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수용하고 발달시켜 삶의 일부로 만드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원형 연습 모델은 이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원형은 우리의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를 구성하는 심층적이고 조직화되어 있는 원칙을 대표합니다. 이는 인간이 어머니, 아버지, 현명한 노인, 강한 군인과 같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역할로 나타나는 범용적인 패턴이나 태양, 달과 같이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자연현상과 같은 경험의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원형은 이러한 것들을 지칭하지만 그보다 더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칼 융은 정신의 구조에도 자신과 그림자, 아니무스와 같은 원형이 있고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행동 양식에도 원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원형 그 자체는 범용적이지만 개개인, 단체, 공동체, 문화에 드러나는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원형 모델 연습 모델은 16개의 기초 패턴을 8개의 상호 보완적인 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는 시작 전부터 결말을 따라가며
변화를 위한 학습의 과정이나 창작 과정의 약도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코치의 개인적, 전문적 발달과 코칭 과정, 그리고 고객의 배움에서 필수적인 연습이자 능력입니다. 이 전형적인 연습은 표 16-1과 같습니다. 연습, 명확한 의도, 보완, 도움 제시. 연습, 용기 있는 접근, 보완, 경계 존중. 연습, 상황 대응, 보완, 입장 표명. 연습, 사실 탐구, 보완, 대화. 연습, 인내, 보완, 긍정성 유지. 연습, 고통 감내, 보완, 가치 인정. 연습, 감정 수용, 보완, 능력 행사. 연습, 흐름 파악, 보완, 목적 달성. 이러한 연습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능력을 발달시키거나 혁신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경험과 행동의 패턴으로 원형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거나 대화를 하는 것은 자각하고 하는 행동이라는 전제하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범용적인 행동 패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전형적인 주제인 개인적, 집단적 무의식에서 나오는 은유, 심볼, 생각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역학관계를 형성하는 촉매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요. 관계의 기초적인 특정 패턴에 의거한 강한 힘이나 감정 혹은 경향이 그것입니다. 코칭 환경에서 이러한 분명한 이미지와 생각, 상호작용은 정보를 전달하고 난관을 드러내며 이전에는 알아채지 못했던 기회를 제공합니다. 때로 이는 필요한 직관이나 지식을 제공하여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거나 새로운 창의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코치와 고객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심스럽고 창의력 있게 접근하여 가능성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원형을 연습의 유형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맥에서 원형은 인생의 다채로운 가능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의식을 정리된 방법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공감하는 것을 연습적인 방법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습은 이러한 조건 반응과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려는 습성을 현재의 경험을 통해 새롭게 유지함으로써 타파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개개의 연습이 특별한 훈련이나 난해한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능력을 보다 이성적이고 정립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원형 연습은 개개인의 경험에 바탕을 둘 필요가 있지만 코칭 관계의 필수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기초적인 틀도 제공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연습은 코치와 고객이 내적, 외적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성장의 장으로 인도합니다. 원형 연습을 사용함으로써 자신과 타인, 세상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분야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좀 더 자각하며 다루는 법을 배우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더욱 깊은 지적 능력과 지혜, 창조성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의 연습은 보완하는 연습과 창조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만 보완 연습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측면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용기 있는 접근은 우리가 행동의 결과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자연스럽게 경계의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연습이든 극단적이 되거나 다른 연습보다 과도하게 발달된 경우에는 사고의 맹점,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하십시오. 이 모델에 완벽히 숙련되면서 우리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원형 연습이 필요할 때 유기적으로 어떠한 제한도 없이 스스로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델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더 자유롭고 강인하게 살아가기 위한
성장과 발달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 예착을 갖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꾸준히 갈고 닦는 것이 원형 연습의 원중앙에 들어가는 마지막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연습의 명칭은 원형 구조의 핵심 요소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이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명칭은 우리 모두 공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원형의 명칭과 모델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Archetypal Practice for Collective Wisdom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 원형 코칭과 코치. 우리는 원형 연습 모델이 코치의 훈련과 발달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델을 사용하여 코치가 코칭에 좀 더 매진하고 고객에게 코칭 방식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수회에서 코치를 감독할 때 숙련을 향한 여정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핵심적인 두 가지 변화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치가 기술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신뢰를 가지고 영향을 행사하며 그것이 코치 자신과 코칭 환경,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맥락과 행동의 표면 구조로부터 그러한 맥락을 만들어내는 심층적 구조와 과정으로의 초점 변경입니다. 기술과 맥락의 중요성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코치의 발달에서 기술의 발전은 중요한 단계이며 맥락은 작업의 바탕이 되는 현재로서 항상 중요합니다. 물론 원형 연습을 통해 맥락이 언제든 바뀔 수는 있습니다. 숙달된다면 이 단계는 코칭에 더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많은 수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글을 쓸 때 글자를 배열하는 것과 문장을 구성하는 것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독자에게 어떻게 의견을 전달할지에 집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작가가 더 심층적인 창조의 세계에 빠져들면 더욱 풍부한 맥락과 새로운 관계,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통찰에 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스스로 코치로 발달하는데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은 코치의 발달이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작문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명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원형 모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는 코치와 고객이 공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히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시합니다. 모델은 행동보다도 존재의 상태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델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코칭 공간에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코치와 고객 사이의 복잡 미묘한 역학관계를 알아채게 합니다. 영향력은 존재의 필수적인 특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코칭 관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협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상대를 인식하고 어떻게 상대에게 드러낼지는 코칭 공간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연수회와 같은 공간에서 코치와 원형 연습을 사용할 때 우리는 주로 코치가 고객을 대할 때 보이는 패턴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보명적인 상황이나 특정 유형의 고객을 대할 때 선호하는 방식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이때 습관화되어 있는 상호작용 방식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코칭에 강점과 맹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언한 코치들도 말하듯이 몇몇 패턴은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지만 몇몇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원형은 분석을 위한 창으로 사용할 때 이러한 패턴이 좀 더 분명히 판별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강점과 약점이 좀 더 확실해지고 변화나 수정의 여지가 열리기 때문이죠. 또한 모델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연하지만 고객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코치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저 또 하나의 기술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모델을 사용하여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해 볼 것을 코치에게 권장합니다. 코치 자신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원형 연습을 사용하려면 우선 개개의 연습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는 각 연습의 차이점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각 패턴에 익숙해진다면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서 고객과의 상호작용 패턴을 분석합니다. 개인적인 측면으로 분석해도 좋고 전문적인 측면으로 분석해도 좋습니다. 어떤 연습이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지나요? 어떤 연습이 자신의 강점을 가장 잘 표현하나요? 어떤 연습을 가장 깊이 하거나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떤 연습이 가장 흥미롭게 다가오며 왜 그런가요? 어떤 연습이 가장 불안하게 다가오며 왜 그런가요? 어떤 연습이 가장 친숙하지 못한가요? 이 원형에 숙달되는 것이 자신의 코칭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 원형에 따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모델을 탐구할 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 중 하나는 어떤 연습이 가장 자연스럽게 다가오는지입니다. 이를 통해 강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패턴을 더 심층적으로 분석함에 따라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자질이나 역량에 연관된 다양한 측면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코치는 상황 대응 능력이 강점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고객이 제시하는 다양한 상황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녀는 매우 높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고객이 어려움을 느낄 때 따라오는 많은 감정을 받아들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던져진 질문은 이것이 왜 중요한지, 고객에게 무엇이 효과적인지였습니다. 그녀는 그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이 분명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동기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인간이라 함은 무엇인지, 자신의 자아와 숙련을 성취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녀로 하여금 고객이 상상조차 못했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 영향력을 기르도록 해주었습니다. 개인이 편하게 느끼는 원형이나 이끌리는 원형은 보통 하나 이상입니다. 자신의 강점이나 기본이 되는 원형을 충분히 탐구하고 깊이 이해했을 때 언제 어떻게 무엇이 적합한지 자각할 수 있고 상황에 필요한 것 대신 도전 없는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자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연습을 깊이 하고 있으며 불편하게 느끼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고객을 상대할 때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약점으로 드러납니다. 가장 자주 기피하는 practice는 인내 능력입니다. 이 원형은 어려움을 버티거나 불편한 상황에 자발적으로 들어가 그것을 감내하는 것을 대표합니다. 이 practice는 주로 의식적으로 practice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기피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통, 불안, 초조함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어려움을 자진해서 감내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랙티스를 통해 서라면 이러한 상황도 스스로를 해방하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무엇이 고통스러운지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당연하지만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에게 익숙지 않거나 우리를 기피하는 원형 프랙티스의 중요한 점은 코칭 관계에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을 거부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잠재되어 있는 배움의 기회나 통찰을 방해하며 코칭 과정에 결과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코치 스스로 이러한 거부를 하거나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는 고객 역시 탐구할 권한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코치를 조언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맹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가 코칭하던 한 여성은 꾸준히 다양한 방법으로 코치에게 자신의 여성성과 관련된 부분을 탐구해보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코치는 한 번도 그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화제로 전환하거나 다른 방면을 탐구하는 질문을 던지거나 성적 정체성과 전혀 무관한 주제가 나오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에 대해 질문을 받자 코치는 그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 결과 코치는 고객과 마찬가지로 여성성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느끼던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코칭 관계에서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그녀 스스로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방면에서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녀가 고객을 상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위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내 능력과 같은 특정 원형 패턴의 결여를 인식하는 것은 더 심층적인 국면에서의 탐구와 발견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구분은 깊은 탐구에 필요한 도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형을 통한 배움의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어요. 위의 예에서는 코치가 자신의 발달에 집중함으로써 인내하도록 정한 스스로의 결정이 개인적, 전문적 측면에서의 성장을 불러왔습니다. 코치가 각 프랙티스를 자신의 코칭에 연관지어 탐구함에 따라 프랙티스에 대한 경험과 이해는 순수한 지적 측면을 넘어 익숙해진 숙련의 영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달이 일어나면서 코치는 코칭 공간의 다양한 장애에 좀 더 민감해지며 전형적 힘이나 패턴, 강인함, 온유함, 지혜로움과 같은 영향력이 나타나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장은 우리 경험의 밑바탕에 깔리는 유동적 배경을 의미합니다. 비유하자면 하얀 종이 뒤에 자석을 대고 그 위에 철가루를 뿌렸을 때 자기장의 형태로 철가루가 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장의 패턴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발달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장을 항상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항상 존재합니다. 원형 모델에서 제시하는 구분은 이 장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제시합니다. 이 모델은 개인적 발달과 탐구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확한 의도를 밝히는 연습을 한다고 했을 때 하루나 일주일간 코칭에서 의도를 분명히 선언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도를 분명히 하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과 주변 그리고 나아가 코칭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해야 합니다. 무엇이 쉽고 무엇이 어려운지도 알아야 합니다. 고객의 의도가 무엇인지 염두에 두어야 하며 시간이 흐르면 다른 원형을 골라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각 원형을 코칭에서 계속 탐구합니다. 이 프랙티스의 총체적 결과는 코칭에 유연함과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며 더 강하고 심층적이며 유연한 영향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이 과정을 어떠한 형태로든 숙련하고 있지만 의식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연습한다면 영향력을 더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심지어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영향력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발달에 필요한 연습을 함에 따라 원형 패턴에 대한 자신만의 구분을 기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코칭 관계에 존재하는 공간과 고객의 삶에서 이것이 발현할 때 알아볼 안목도 생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우리가 돕는 사람들이 이러한 구분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3. 원형 코칭과 고객. 숙련을 향한 여정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변화 중 두 번째는 맥락과 행동의 표면 구조로부터 그러한 맥락을 만들어내는 심층적 구조와 과정으로의 초점 변경에 있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이 수준에서 듣고 참여하는 데의 필요 조건은 영향력인데요. 코치로서 필요할 때 있어줄 수 있는 능력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고객에게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코칭 기술에 대한 완전한 이해입니다. 둘째는 코칭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고객이 제시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유연한 대처 능력입니다. 코치로서 개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고객과 할 수 있는 탐구와 연습의 가능성을 더욱 열어줍니다. 원형 연습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각 원형이 대표하는 경험의 내적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내적 지도는 각 특징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쉽게 표현하기 어려운 인지와 이해를 좀 더 가다듬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패턴이 어디서부터 발현되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특징은 결과적으로 코칭 공간 안에서 더 심층적으로 듣고 깊이 있게 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객이 말하는 내용 그 이상으로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통찰력을 제공하며 코치와 고객의 경험을 향상할 수 있는 자세한 구조를 제공합니다. 앞에서 다루었듯이 이러한 표면 구조에서 심층적 구조로의 초점 전환은 숙련을 위한 발달 단계 중의 하나입니다. 원형이 제공하는 이러한 접점을 사용하면 좀 더 정확하게 경청할 수 있습니다. 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일어나는지 자각하지 못하며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해석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여되어 있을 때에만 표면 구조와 맥락에 집착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프랙티스와 실패를 통한 단계적인 절차입니다. 원형 특징을 사용할 때 이 절차는 훨씬 단축되고 결과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코칭 공간과 고객을 향해 초점이 옮겨갔을 때 원형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에게 원형 프랙티스를 적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심도 있게 경청하며 심층적 구조를 파악하고 무엇이 있거나 무엇이 일어나려 하는지를 고객이 말하기 전에 스스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접점을 통해 코칭의 장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맥락을 파악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층적으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그저 귀로 듣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에 매진하듯 깊이 경청하면 코칭 공간에 항상 존재하는 장을 인식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이것을 울림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이 장에 문제가 있을 때 불협화음과 비슷한 형태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이에 관한 경험을 하나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 들어가자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분노나 불쾌함으로 인한 무거운 공기를 느껴본 적이 있거나 밝고 쾌활한 분위기를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일어나리라 다들 어렴풋이 느꼈지만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하고 모두가 조용해진 적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경우 무언가 일어나리라는 기대감이 사람들의 장에 스며든 것입니다. 코칭 도중에 의미심장한 질문을 했을 때 무거운 공기와 함께 정적이 흐르며 긴장감이 배양되고 고객의 내면에서 무언가 발생하는 듯한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경험이 없는 코치는 이런 순간에 그 공간에 자리 잡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며 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너무 일찍 개입합니다. 만약 코치가 영향력을 믿고 이 심층에 집중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것을 막힘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흐름을 읽는 것은 때로 아주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장을 직관적으로 경험하고 인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한정된 상황에서만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코치로서 듣는 능력을 이 수준까지 가져올 수 있다면 고객과의 일에서 더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 안에서의 행복, 슬픔, 분노, 기쁨과 같은 감정을 그저 인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기분과 심층적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표면의 맥락이나 표출된 감정이 더 심층적인 생각이나 감정, 힘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숨기고 있는 것들을 표면으로 끌어냈을 때
고객과의 대화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고객과 원형 연습 프랙티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모든 패턴과 연습을 더 큰 패턴의 일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형 연습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코칭의 숙달을 향한 발달 과정에서는 서로 분리하여 살펴볼 수 없습니다. 전체는 일부의 합보다 더 크며 이는 의도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목표 달성으로 이어집니다. 코치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고객이 전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고객은 틀의 처음에 위치하여 의도와 지도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으며 좀 더 깊이 위치하여 통제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흐름에 맡긴다면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이해하고 그 세부 연습이 맡고 있는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고객의 경험 속에서 많은 순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패턴을 꺼낼 수 있습니다. 원형 연습 모델의 총체적 성향이 내재되어 있기에 우리는 코칭 공간 내부에 존재하는 심층적 구조의 균형이 변했을 때 알아챌 수 있습니다. 무언가의 부재나 존재 모두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부재한다면 암묵적인 규칙이 틀렸을 때와 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장내에 무언가 새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코칭 공간에서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성을 가진 무언가가 발달되었음을 느낄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살펴볼 여지가 생깁니다. 모델의 안정성은 코칭 과정에서 정확히 어디에 와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목표가 달성되고 의도를 밝히는 것에서 시작되는 완전한 순환을 마쳤을 때 코칭이 끝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치에게 장의 특성과 장 내부에 존재하는 심층적 구조를 이해시키는 데에는 일련의 질문이 사용됩니다. 이 질문은 주의를 모아주고 코치로 하여금 듣는 것과 감지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체감으로 다가오는 특성을 느끼게 해주어 자신의 작업을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3가지 추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진행되는 코칭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직접 코칭에 참여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맥락이 아닌 현장에서 패턴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시각적 요소에 현혹되지 않도록 눈을 감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은 업무와 관련된 만남이나 가족 모임과 같은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도 경험을 좌우하는 이러한 패턴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칭 공간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으며 무엇이 존재하는가? 코칭 공간에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가? 코칭 공간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질문은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패턴 그 자체와 공간 내에 존재하는 관계적 지성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코치와 고객이 주로 고객의 말과 행동에만 집중해 왔다면 이 변화가 매우 극단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직감을 믿을 수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원형에 익숙한 사람과 협동하는 것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깊이 하지 않고 코칭 공간의 장을 느끼는 감각을 갈고 닦는다면 고객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 수 있을 것이며 그 힘과 효율성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을 원형 연습의 관점에서 들을 때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 제시하기 위해 우리가 관찰한 패턴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관찰한 첫 번째 패턴은 길 잃은 방황입니다. 이는 코칭을 전혀 해보지 않았더라도 한 번쯤은 느껴봤을 만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감각으로 길을 잃고 안개 속에서 원을 그리며 방황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명확한 의사 전달이 코칭에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느낄 수도 있는 반면 때로는
아직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느끼거나 고객이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흐름 파악이라고 합니다. 부드럽거나 그리운 감정이 강하게 복받쳐 오르고 눈물이 나는 것은 감정 수용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프랙티스는 매우 강력하고 진중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원형과 심층적 구조에 주의를 기울여 현장에서 듣는 것이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제시합니다. 지각을 발달시키고 원형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느낌으로써 코칭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게 적용하는 것과 보이지 않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보이지 않게 적용할 때는 코치는 모델을 고객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도 모델의 특징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고객의 지각에 특정한 것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 잃은 방향을 느낀다고 했을 때 고객에게 의도가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묻는 것은 단기적 성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층적인 곳을 살펴 좀 더 확실함을 얻고 꾸준히 시도하여 공간 내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낸 뒤 다음 단계로 진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형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고객이 남편의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했을 때 코칭 공간에서 그녀가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실을 직접적으로 묻는 것은 그녀가 숨기는 것에 대한 사실 탐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녀가 기피하던 것을 표면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녀로 하여금 입장을 밝히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며 책임을 지도록 연계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정확히 지적하여 원형을 보이게 적용하는 것도 매우 강력한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저자 중 한 사람은 어떤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고객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고객이 자신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함에 따라 그의 의도와 그가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으나 그의 영적 측면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원형 보완의 명확한 의도와 도움 제시를 설명해 줌으로써 그에게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그에게 도움을 제시한다면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두 원형 연습에 대해 이해하고 있던 그는 태도를 전환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방법에 대한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도움을 수용할지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에서 통찰을 얻는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고객에게 모델을 보여주거나 모델의 커다란 인쇄본을 바닥에 펼쳐 제시하여 교육함으로써 원형 연습 모델의 모든 원형을 정식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뒤 고객으로 하여금 스스로 삶의 난간에 직접 적용하게 했습니다. 이는 주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코칭 숙달을 위해 원형 프랙티스를 사용한 최근의 사례에서 던진 질문은 코칭에 숙달하기 위해 어떤 프랙티스를 사용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코치는 이때 바닥에 모델 주변을 걸어다니며 각 원형의 프랙티스에 한 번씩 멈춰 고민하고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용기 있는 접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프랙티스는 자신의 코칭에 무엇을 가져올지 고민하고 용기 있게 접근한 것을 방해했던 지금까지의 기억을 나누자 그는 어떤 원형 프랙티스가 그로 하여금 용기 있는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 같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상황 대응이라고 답했습니다. 상황 대응 원형을 살펴보고 그것이 그에게 무엇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생각한 뒤 상황 대응 다음으로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잠시 동안의 생각 끝에 현장에서는 무언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저와 기대감이 동시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태도로서 다시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감정 수용으로 서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자 그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코칭 공간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은
깊이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조성된 이 원형의 장은 그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강한 인성을 남겼습니다. 감정 수용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문하자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수용했습니다. 그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으며 그 힘으로 인해 눈이 정화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과정은 그가 기쁨으로 미소 지으며 침묵하는 동안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순간 흐름을 인식하는 것과 심층적 구조에서 더 나아가도 좋다는 신호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더 나아가도 된다는 판단이 서자 그에게 다음으로 갈 곳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목적 달성으로 가더니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 용기 있는 접근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그의 존재 자체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변화했냐고 묻자 그는 모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제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자신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예는 한순간의 경험이 직접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데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의 목적과 가정, 그리고 내적 생각과 감정에 내재되어 있는 패턴을 보여주며 우리 주변과 자신의 힘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또한 이 예는 원형 프랙티스가 얼마나 깊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고객 자신에 대한 심층적인 직관과 내적 안내, 지혜, 그리고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이끌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 밝힌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모델에 완벽히 숙련됨으로써 우리는 전체적 측면에서 원형 연습이 필요할 때 유기적으로 어떠한 제한도 없이 스스로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델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더 자유롭고 강인하게 살아가기 위한 성장과 발달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 애착을 갖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꾸준히 갈고 닦는 것이 원형 프랙티스의 원중앙에 들어가는 마지막 핵심 열쇠입니다. 이 원형 연습 프랙티스 모델은 코치의 숙련과 발달을 돕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학습, 경험, 행동의 기본이 되는 16개의 패턴을 바탕으로 한 이 모델은 코치의 개인적, 전문적 발달과 고객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치로 하여금 코칭에서 자신의 상호작용 패턴을 분석하는 것과 자신의 발달을 위한 도구로서 이 모델을 먼저 사용해 볼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이 모델이 코칭 공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제시했습니다. 숙련으로 이어지는 자질은 우리가 선택한 현장에서 더 높은 것을 지향함에 따라 때로는 이해하거나 규정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초심자와 고급자를 가르는 차이점 중에 하나는 왕성하고 유기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프랙티스를 통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치가 어떻게 원형 프랙티스 모델을 코칭의 숙달과 개발이라는 핵심적 변화를 위한 특징으로 사용하는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칭 공간의 영향력을 믿고 행동하는 것에서 존재하는 것으로의 관점 전환입니다. 두 번째는 코칭에 내재된 행동과 맥락의 표면적 구조에서 고객의 선택과 경험을 구성하는 심층적 구조로의 초점 전환입니다. 이 모델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관찰했듯이 이 원형 패턴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자 발달시킬 수 있는 역량이며 코칭 숙달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프랙티스입니다. 조지 레너드는 숙련을 다룬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느 것의 숙련자는 대개 연습하는 방법의 숙련자이다.